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자,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제가 바디와 바디를 나누어서 작업한 후에 어셈블리와 인터섹션이라는 바디 간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 방식을 진행해 보셨는데요. 그 관련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자면, 제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 예제 탑 눌러서 메인 페이지로 올라가셔가지고, 비기너라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카티아, 제가 첫 영상, 베이직 부분 설명할 때, 여기서 카티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해서, 카티아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 워크벤치와 페이브릿 워크벤치, 마우스 사용법,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트리의 활용 방법, 또 아이콘이나 툴바가 사라졌을 때 찾는 방법. 이 베이직의 카티아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카티아 초보자 내용 부분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는 스케치부터 봐야 되겠다, 또는 파트 디자인부터 나는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의 이 비기너 부분에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신 지식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팁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놨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반복 학습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은 불리언 아프레이션이라는 작업이라는 게 가운데 있습니다. 불리언 아프레이션 작업. 이게 뭐냐? 불리언 아프레이션이라는 거는 바디와 바디 간의 이 멀티바디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할 때, 특히 복잡한 형상 모델링 같은 경우 멀티바디로 나누어서 작업을 할 때, 형상적으로 그룹 나누기 수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남게 되는 부분과 빠지게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금형 설계를 하시는 분들 또는 몰드를 만드는 분들한테 남게 될 부분과 빠지게 될 부분, 또 홀, 드릴링 홀 작업할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그룹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불리언 아퍼레이션이라는 걸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 여기서 나누기는 이제 자르는 스플리트 기능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쯤에 집합이라는 어떤 연산 작업을 배우셨을 텐데요. 도형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이 두 도형을 합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지, 또 두 도형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겹치는 부분만 만들고자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또 A 도형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버리게 됐을 때 차집합의 경우에는 어떤 도형이 남을 건지, 이런 것들 배우셨는데, 이런 의미가 카티아의 파트 디자인, 솔리드 모델링 기법의 불리언 아퍼레이션 작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형상들, 지금 제가 초급, 중급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원바디에서 피처 레벨로 벽돌 샀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만드는 방식도 뭐 쉬운 모델이나 뭐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택하기는 하지만, 형상이 복잡해지고 트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지금의 멀티바디로 바디를 나누어서 작업해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더하기는 어셈블리와 add 그리고 union이라는 게 카티아 메뉴상으로 더한다라는 뜻의 의미고요. 교집합은 우리가 좀 전에 바디 두 개로 나누어서 겹쳐지는 부분에 인터섹션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또 뺀다라는 의미의 차집합은 remove 연산 명령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집합에서는 어셈블리와 add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실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가셔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몸통 부분의 형상을 메인 바디라고 만든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작업으로는 이제 도면에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된 리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초급, 중급 모델링 하면서 동영상 부분에서 이 리브의 생긴 모양과 자, 스케치 작업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자, 몸통의 측면에서 안으로 2mm가 평행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물론 몸통에 이 주어진 메인 앵글 치수가 변경이 되면 이 리브의 형상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몸통의 엣지와 평행하게 따라가 줘야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평행하다라는 의미의 패러렐 자 치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자 요렇게 자 상세도 B 부분의 치수대로 요 모양으로 자 보여져야 되는 앞쪽에 돌출된 리브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요. 자 정면도와 우측면도 자 두 개를 서로 교집합시켜서 메인 몸통 바디를 만들었듯이 이 앞에 있는 돌출된 리브도 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자, 하지만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업했는 메인 바디, 자, 이 결과물을 복사를 진행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바디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레벨은 제일 상단, 스펙트리 제일 상단에 파트 넘버라고 하는 이 레벨에다가 기어 모양의 바디들은 자, 이 레벨에다가 선택을 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자, 하단에 붙여집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급, 중급 모델에서는 피처 레벨들을 작업해서 붙일 때는 원하는 위치를 그냥 한 바디 안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 한 바디의 제일 아래쪽으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멀티 바디로 나누었을 때는 항상 바디 레벨을 복사해서 붙일 때는 최상단, 파트 넘버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멀티바디로 나누어서 바디를 복사 붙이기 작업을 진행하고 할 때는 반드시 붙여진 대상의 자, 복사본은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하는 순서냐 하면 원본은 항상 숨겨주세요. 자, 원본은 보존을 위해서 항상 숨겨주시고 자, 붙여진 복사본에 대해서는 이름부터 먼저 바꿔주셔야지만 원본과 자,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자, 요거는 프론트 리브 바디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앞쪽에 립바디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앞쪽에 립바디를 한번 자 주어진 마스터 스케치를 자 수정해 주는 걸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숨겨진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제 보이도록 한번 처리해 주시고 자 밑에 프론트 립바디에 패드부터 먼저 보시는데요. 자 지금 생성된 결과물은 메인 바디 형상과 똑같이 복사가 된 상황인데 자, 이 프론트 바디를 우리가 define work object로 물론 F키를 누르시면 define이라는 단어 밑에 밑줄 꺼진 자, 메뉴로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define을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right body도 다 같이 보여지는 분들은 자, 아까 제가 서두 앞 영상 자료에서도 지금의 고급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카티아를 초급부터 첫날 베이직부터 스케치 단계에 이어서 자, 파트 디자인 단계까지 이어오면서 나는 베이직과 스케치는 할 줄 아니까 파트 디자인 요 예제만 자,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자, 들으시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베이직 수업을 진행하면서 옵션 설정은 어떻게 바꾸었고 또 툴바의 지금의 이 정리정돈 상태는 어떻게 맞추고 또 스케치는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그리고 라고 이 설명해 놨는 영상을 안 보시고 이 솔리드 작업만 따라 하시게 되면요. 이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빨리 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미 앞 시간에 설명했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란 이 짧은 영상 시간에 자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디파인을 했는데 그 프론트 바디가 보이지 않고 라이트 바디 전체가 보인다는 거는 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드리면요. 아주 중요한 설정이니까 자, 툴즈 옵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자, 인프라스트럭처 항목의 파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자, 여기에 파트 다큐먼트라는 세 번째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카티아가 깔리게 되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자, 인스톨이 되는데요. 이게 체크된 거를 여러분들이 자, 끄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버리면 자, 이미 우리는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기어의 색상이 초록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어 버리죠. 자, 이미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변형을 하게 되면은 자, 설정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기어 모양이 회색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 반대의 의미로 내가 설정이 안 했는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 도중에 그 체크 버튼을 껐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노란색 컬러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설계 유저들 간의 데이터를 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자, 대부분 이 설정이 서로 스탠다드하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어의 색상이 자, 회색인 분들도 있고 또 데이터를 받았는 게 기어의 색상이 노란색 컬러인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서로 간에 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자, 색상이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이 체크 버튼이 처음부터 체크가 꺼진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했다면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예, 기어의 색상은 디폴트인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상황의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자 체크가 꺼진 상황이면 제가 이제 카티아 작업 진행 중에 카피 페이스트의 복사 붙이기 작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자 좀 유도리 있다라고 합니까?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중간중간에 또는 차후에 내가 아, 원하는 위치에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자인 옵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꺼졌는지 확인해 주시는데 물론 지금 안 꺼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옵션 설정을 지금 끈다라고 해도 지금의 작업을 시작했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미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종료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정을 끄신 후에 카티아를 자 새로 리부팅해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대로 된 자 트리 구성과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부분 반드시 필수입니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도 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 후반부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응용도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 재활용하는 방법 등등을 자, 보여주면서 스케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카티아의 자 에라 부분도 해결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3차원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밑그림의 마스터 스케치를 그린다든지 자 추가의 스케치 그릴 때도 불편함 어려움 없이 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론트 바디 부분에 우리가 자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는 잠시 하이드로 숨겨 주시고요. 자, 이 프론트 바디에 새로운 형상을 추가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몸통 부분의 측면이 2mm가 두께가 줄여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 드레서 피처의 다섯 번째 아이콘인 티크니스로 자, 이 측면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두께를 줄여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위쪽 부분은 안 줄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리브가 왼쪽과 오른쪽 부분만 2mm가 몸통 부분 기준하여 줄어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 라이트 바디로 define F 누르셔가 자, 들어와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돌출된 앞쪽의 리브 부분의 스케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다시 show해서 보이게 한 후에 패드의 피처 영상을 수정토록 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스케치 영역에서 Go to Profile Definition으로 기존에 찍혀있는 스케치가 몸통 스케치의 우측 부분에 스케치 내용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리무브로 삭제해 주시고 앞에 돌출되어 있는 우리 리브 우측 마스터 스케치에서 그려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OK 확인을 해주시면 스케치 부분에서 우리 후반부 부분에 내가 그린 스케치가 시작점과 끝점이 떨어져 있다면 오픈되어 있다라는 메시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오픈되어 있는 스케치가 에러가 날 수도 있지만 내가 설계자가 의도하에 스케치를 오픈시켜 놓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You must use tick option이라고 tick option 기능을 쓰시면 패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지. 저게 심각한 패드 작업의 에러는 아닙니다. 틱 옵션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틱 옵션 키는 거에 해당하는 위아래 두께는 바로 thickness 1, thickness 2 값이 됩니다. 틴패드의 파라미터 값으로 우리는 thickness 2 값을 리브의 상세도 보시게 되면 2mm 두께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쪽으로는 두께가 스케치 기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제로로 해주시고 프리뷰 눌러보시면 이제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의 리브가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이제 확인하셨으면 OK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또 창이 뜹니다. 물론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No resulting geometry라고 뜹니다. No resulting. 결과물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왜 결과물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즈 해주시고요. 스펙트리에 가셔가 확인해 보시면 프론트 바디를 F 눌러서 디파인 해 보시면 이 결과는 화면에 보여집니다.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게 되면 라이트 바디도 F 눌러보시면 리브가 원하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형상이 나오지만 이 프론트 바디와 리브 바디가 우리는 인터섹션이라는 서로 교집합 형태의 교차되는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지가 않죠. 딱 요 엣지 선을 기준으로 그냥 접하는 상태로 맞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섹션에서 결과가 생성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레퍼런스 데이터를 잠시 숨기도록 하고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또 수정 작업을 취해 보느냐면 프론트 바디라고 하는 바디에서 디파인해서 이 앞쪽 면에 이 부분이 두께가 좀 더 돌출된 리브만큼 끝까지 두께가 더해지면 교차되는 부분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드레스업 피처의 5번째 아이콘인 티크니스로 이 앞부분에 대한 두께를 한번 정의를 해 보는데요. 이 앞부분의 두께를 도면에서 요 1.5mm 더해지고 또 2mm 더해진다 그래서 이 스케치상에 도면상에 있는 이 치수를 더해가 3.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리브의 1.5나 2mm 치수가 변경이 됐을 때는 실제 3D상에서 우리가 이 두 치수에 더한 3.5 치수하고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께 값을 우리는 에디트 포뮬라로 어디에 치수와 어디에 치수 간에 어떤 연관관계를 지을 건지 에디트 포뮬라로 함수로 링크를 한번 걸어주는데요. 지금의 티크니스 값이 equal 뭐하고 같으냐에서 먼저 레퍼런스 데이터가 hide 숨겨져 있어도 우리는 우측에서 본 마스터 스케치라는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를 선택하게 되면요. 이렇게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에 그려진 모든 치수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요 1.5 치수가 아까 도면에서 필요하죠. 이 치수 플러스 그 다음에 요 2mm라는 두께니까. 그러면 요 1.5를 마우스로 한 번만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아닙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혹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다가 또 조정하고 뭐 하다가 이게 보여져야 되는 치수가 안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캔슬 하시고 다시 릴레이션 에디트 포뮬라 들어오시면 자, 스케치 찍으면 이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 치수에 우리는 플러스 뭐를 더할 거냐 하면요. 이 리브 패드 두께, 이 두께 2mm 줬는 그 파라미터 값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교차연산의 인터섹션 작업하는 트리에서 자, 라이트 바디 패드라는 요 작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틱 옵션을 켜서 오른쪽 띤 패드 값에 티크니스 1 값 0, 티크니스 2 값 2라고 입력했던 게 바로 지금의 이 도면의 2라는 치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케치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패드 피처를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패드 피처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패드 피처의 설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 변수 값이라는 게 members of all이라는 곳에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값에 유심히 보시게 되면 thickness thin 1 값이 우리가 definition 창 오른쪽 하단 thin 패드의 위의 값입니다. 바로 thickness thin 2가 바로 아래쪽에 우리 2mm 입력했던 그 값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밑에 2mm라고 확인이 되고 그 값은 위쪽에 상단에 플러스 우측의 값으로 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제 3.5라는 값으로 자, 지금 프론트 메인 바디에 디파인한 상태에 자, 두께 주는 3.5 두께가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인터섹션의 교차 연산이 아까 느낌표 모양으로 에러 떴던 게 이제 풀렸죠. 이제 결과가 프론트 립 바디를 디파인 해 보시게 되면 이제 돌출된 리브 모양의 형상이 이제 연산의 결과가 생기니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메인 바디 숨긴 거를 이제 숨겨놓은 상태를 쇼 해보시면요. 자, 메인 바디와 프론트 립 바디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컬러도 동일하게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작업했느냐? 라고 한다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쇼해서 자, 우측에서 본 마스터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 안으로 수정 들어가서 만약에 1.5라는 치수가 변경이 자 됐을 때 3이라는 치수로 2배로 자 수정이 되고 또 3mm라는 이 치수도 자 2배로 6mm 길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든 자 돌출된 프론트 립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치수 수정된 치수만큼 이렇게 변경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컨트롤 Z 한번, 컨트롤 Y 한번 눌러서 변경되기 이전 값과 변경되기 이후 값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컨트롤 Z와 컨트롤 Y로 자, 되돌기를 보여드리는데 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 주요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이 바로 스케치 안에 주요 치수들이 모두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예,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론트 립 바디 지금 만들어 본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뒤쪽으로 돌려서 뒤쪽에 자, 지금 배면도 쪽에 그려져야 될 립 바디 자, 세로 리브, 가로 리브 역시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리브가 만들어지려면 리브가 자리를 잡기 위한 리브의 자, 포켓 작업. 리브가 자리를 하기 위한 자, 몸통 뒤쪽 배면도 쪽 자, 자립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 레퍼런스 데이터를 잠시 또 숨겨서 스케치 부분들은 숨기고요. 자, 지금의 작업에서 메인 바디라고 하는 이 부분 자, 물론 자, 메인 바디 내에 프론트 바디네요. 프론트 바디를 복사해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또 프론트 립 바디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미 프론트 바디라고 하는 자, 여기에 자, 티크니스 작업이 이미 2개가 작업이 들어가 있는 요 바디를 우리가 또 참고해서 뒤쪽 배면도에 자, 요 리브의 자리를 파기 위한 2mm 컨스턴트
이 constant라는 의미도 자, 프론트 쪽에서 본 2mm parallel하다, 평행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도면에서 일정하다, 예, 일정하게 값이 평행하게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립바디의 프론트 바디를 한번 복사해서 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를 복사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붙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스펙트리 제일 상단 파트 넘버였죠. 자, 파트 넘버를 찍어서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바디 들어오게 되면 항상 원본 바디는 제가 숨기라고 했습니다. 자, 메인 바디도 자, 잠시 이 메인 바디는 우리가 칼라 지정을 하고 앞쪽인지 뒤쪽인지만 구분을 하고 자, 숨기도록 할게요. 자, 붙여진 바디 이름부터 바꿀게요. 이거는 리브, 리어 쪽이죠. 리어, 뒤쪽에 리어 포켓, 리어, 자, 포켓, 리어 립 포켓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립. 자, 뒤쪽에 리브를 만드는 포켓 바디라고 이름을 자, 정의해 주시고 자,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컬러까지도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은 이렇게 돌출된 리브가 있는 쪽 영역이고 뒤쪽 부분이 바로 평평한 자, 면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티크니스 첫 번째 티크니스 2mm 줬는 건 남겨 놓으시고 자, 지금 여기에 3.5 들어가 있는 앞쪽에 두께 주는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지워 주시면 자, 이렇게 프론트 립바디가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쇼하면 이쪽이 앞쪽이라는 거죠. 자, 이 모델 작업하면서 여러분 앞쪽 뒤쪽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뒤쪽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미 자 2mm 두께로 제일 상단 부분 제외하고는 2mm 두께로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 리어 립 포켓 바디를 찾아서 자 티크니스 작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참고해서 복사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면 확인했으면 메인 바디 좀 숨겨주시고 프론트 립 바디는 있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티크리스라고 작업된 거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자, 해당 측면 찍어서 아래쪽 탄젠트 하나 아크로 반대면까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졌는데요. 좀 진하게 찍혀 있는 쪽이 찍었는 선택했는 면입니다. 추가로 상부면도 하나 더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오케이 해서 다음의 결과를 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메인 바디 이제 쇼 해보시면 뒤쪽 부분은 이미 2mm 일정하게 이제 작업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깊이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단면도 섹션 컷에 자, AA 부분으로 잘라서 좌측에서 우측 부분을 바라봤을 때 단면 모양이 자, 여기 보시면 리브 포켓 부분의 깊이가 2mm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브의 세로 리브와 가로 리브의 자리를 자, 파기 위한 이 깊이도 2mm입니다. 그러면 이 2mm만큼 두께의 자, 포켓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거를 하는 리무브로 제거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자, 메인 바디 몸통 두께만큼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자, 앞쪽이죠. 이 앞쪽 부분, 즉 돌출된 리브가 있는 쪽이 앞쪽입니다. 이 앞쪽 부분 면이 두께가 자 전체 두께 부분이 자 4mm, 5mm, 5mm에서 14mm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남아야 되는 두께가 2mm만 남으면 되니까 총 12mm가 앞쪽 면이 줄어들면 우리가 원하는 리브 포켓의 2mm 두께만 남게 되겠죠. 자, 그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인 바디를 좀 숨겨 주시면 자, 이렇게 돌출된 리브 부분이 자, 앞쪽에 보이니까 이게 앞쪽 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테크니스로 앞쪽 면을 다시 찍어줍니다. 자, 이 면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숫자로 12mm를 두께를 줄인다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또 연관관계를 또 지어주기를 자, 메인 몸통 전체가 자, 4와 5 앞쪽으로 9 그리고 뒤쪽으로는 5 해서 총 앞쪽 면과 뒤쪽 면의 두께가 14입니다. 14에 뒤쪽에 2mm만 남아야 되니까. 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포뮬라로 자,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앞쪽의 면의 선택면이 두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지금 나온 결과물 전체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워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 자 눈에 확인을 잘 하기 위해서 그냥 공간 한 칸 띄운 겁니다.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갈로 열었죠. 자, 소갈로입니다. 갈로를 열어서 지금 오른쪽에서 바라본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를 한번 찍어 주신 후에 자, 실제는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정면 쪽이다라고 보면 4mm 치수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더하기 플러스 한번 눌러서 또 중간에 5mm 치수 또 더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마지막 5mm를 또 더한 겁니다. 제가 이 작업창을 조금 키워서 뒤쪽 보여드리면 자, 이 세 개의 치수를 더하면 총 메인 몸통의 전체 두께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2mm라고 자, 12mm라고 지금 자, 이렇게 실제 남아야 될 치수가 2mm니까 이 12mm는 정해져 있는 값이죠. 딱 2mm만 남아야 되니까. 자, 요거를 갈로 닫아 주시면 자, 우리가 제일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으니까 두께가 빠지는 두께가 살이 제거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갈로를 열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갈로를 닫았으니까 그 안에 결과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소 아니죠. 남아야 되는 두께의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남아야 되는 두께가 우리 2mm니까 딱 정해진 값이죠. 그죠? 저 2mm를 빼게 되면 총 14에서 2mm가 빠지니까 12mm가 마이너스로 두께가 줄어드는 거죠. 12mm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자, 오케이 해주시면 마이너스 12mm라는 값이 관계수식으로 앞쪽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얇은 뒤쪽 부분에 리브를 만들기 위한 자, 포켓 작업의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서야 우리는 바디들 간의 연산을 통해서 한번 파트 바디 쪽으로 한번 모아 보도록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불리언 오퍼레이션이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의 의미를 자, 설명드렸는데요. 자, 메인 바디 쪽에 안에 프론트 바디라고 하는 여기를 define 정의 좀 해주시고 자, 여기에 방금 만든 리포켓 바디를 자, 요 프론트 바디 쪽으로 우리가 연산을 빼주는 연산 리무브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졌는 메인 바디를 이제 파트 바디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파트 바디에 모든 바디들이 추가된 바디들이 자, 연산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define으로 정의해 주시고 자, 메인 바디는 파트 바디 쪽으로 그냥 더해지면 되겠죠. 자, 어셈블리로 연산을 오케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메인 바디가 파트 바디로 더해졌는 어셈블리 그 하단에 자, 프론트 쪽에서 만들어진 자, 프론트 립 바디도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로 그냥 더해 주시기만 하면 자, 요렇게 파트 바디에 메인 바디와 프론트 립 바디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리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포켓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고급 모델링 방법론은 자, 세 차례의 영상을 통해서 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